안녕하세요. 걷는 명품 변호사 조영주 변호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기할 그 판결은 이제 대법원에서 최근 나온 판결인데요. 저도 이러한 유사한 사건을 예전에 변론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큰 기업에 입찰을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입찰 제한을 두거나 참가 자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요건들에 맞춰서 들어가서 이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하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막 자격증을 이제 빌려줘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다 그러는데 항시 그런 사람을 고용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찰할 때만 이렇게 사대보험 내주는 식으로 해서 자격증을 빌려 가지고 일단 입찰 요건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관과 원래 사실과는 좀 다르죠. 딱 그때 요건은 맞췄지만. 그래서 입찰을 받아요. 낙찰자가 돼서 공사를 하고 뭐 이제 준공까지 다 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입찰한 서류들 중에 이런 자격에 관련된 부분이 허위다라는 사실이 발견됐다면 과연 그 낙찰한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됐던 사건이에요. 예전에 제가 변론했던 사건도 이렇게 그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사실은 그러한 요건을 갖춘 업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입찰 요건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입찰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뭐 서로 이제 이름 빌려주고 이렇게 품앗이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입찰 자격에 맞지 않는데 그렇게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돼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준공도 됐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그러한 점을 문제 삼아서 그렇게 했던 업체가 낙찰받은 모든 금액을 사기죄로 엮어가지고 특경 사기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당시 열심히 변론했는데 판사님들이 처음에는 안 받아줬는데 아마 대부분 판결은 아마 이런 경우에는 사기가 안 된다. 왜냐하면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법규라든가 입찰 절차에 어떤 위반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처음부터 아예 할 능력이 없거나 그 일할 의사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제 행정법규라든가 입찰 자격 이런 거는 위반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일할 의사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자격을 속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에 입찰 제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형사적으로 사기죄까지는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 관련돼서 그 업체가 항시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뭐 4명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입찰할 때 이걸 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회사가 살아남을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없는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로 상실을 둔다는 것은 그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근데 그 발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시 할 수 있는 아주 탄탄한 그런 회사를 원한다라고 해서 자격을 하는데, 그런 회사는 사실 없어요. 근데 요건만 맞춰서 할 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거짓이죠. 이거는 다른 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처벌이라든가 입찰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사기죄까지는 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번에 나온 거가 있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